이국제의 정보 톡톡. 지구촌 핫 이슈 중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금리이죠. 그렇다면 기준금리란 뭘까요?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시중은행이 외부에 돈을 빌려줄 때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에 의해서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다른 여러 가지 금리들도 오르고 기준금리가 내리면 다른 여러 가지 금리들도 내립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뉴스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1.5% 동결 이렇게 발표했다면 한국은행이 저번에 설정한 기준금리 1.5%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지 않고 동결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일반은행과 거래할 때의 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시중 일반금리의 기준이 되고 기준금리의 변동은 통화정책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일반은행은 이자 부담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빌리는 금액을 줄이게 되는데요. 대신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높이죠.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개인 역시 대출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리는 낮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기업과 개인도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투자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또 기준금리를 올려서 금융시장을 통제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조만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온다는 말은 왜 나올까요? 세계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건 바로 금리, 이자율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느냐는 뜻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금융상품인 보통예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이득이잖아요. 투자자들은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것인가 혹은 한국에 투자할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미국에 저금할 것인가 또는 한국에 저금할 것인가. 한국의 금리가 동결된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금융상품의 투자 수익이 커질 것이므로, 즉 미국에 있는 은행에 저금하면 더 많은 이자를 얻을 것이므로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고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은 미국으로 몰리고 한국에 투자돼 있던 돈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결국은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친절한 경제에서 발췌했습니다.